안녕하세요. 환경보건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건의 이해부터 볼게요. 환경위생의 정의는 우리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환경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쾌적한 환경의 요소에는 우리 온도, 습도, 소음 방지, 문화시설, 환기 등이 있고요. 이 중 환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자연 환기의 원동력이 뭐냐 이런다면 우리 확산과 실내외 온도차와 기압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냉방병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간다면 음, 여름철 실내와 실외 온도차가 심해져서 발생하는 거죠. 냉방병이. 그래서 두통, 감기 증세, 그리고 위장장애, 요통, 소변, 배설량 증가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레지오넬라균, 이거는 에어컨에 서식하는 균이에요. 이 레지오넬라균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차는 5, 6도씨 정도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 볼게요. 우리 환경오염의 원인은 인구 증가, 산업화, 인구의 도시 집중, 그리고 지역 개발,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의해서 우리 환경 오염이 되고 있고요. 우리 환경 오염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빙하가 감소되고 산성비는 증가하고 이상기후가 증가되며 해수면 높이는 상승되고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건 21년도 상반기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럼 국제환경협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국제환경협약은 람사르 협약이라고 해서 습지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약이에요. 2022년 상반기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라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의정서이고요.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하여 기온 상승폭을 줄이려는 기후변화 협정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협약은 유해 폐기물 수출입과 처리 규제하기 위한 협약,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의정서, 그리고 기후변화 방지 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이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은 생물종의 파괴 행위를 규제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 수집하기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보건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기후와 건강부터 볼게요. 기후의 요소 3개는 중요하죠. 기온, 기습, 기류 3대 요소예요. 그래서 기온, 기습, 기류 그리고 온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온열 조건에서 기온 어, 온열 조건은 우리가 기온, 기습, 기류와 복사열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기온부터 볼게요. 기온은 온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온은 지상 1.5m 높이의 주위에 복사 온도를 배제하여 백엽상 안에 측정한 온도, 우리 옛날에 하얀색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는 백엽상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통풍이 되게 나무 대처럼 되어 있고 이게 백엽상 아니에요. 이 안에서 측정한 온도예요. 그걸 우리가 기온이라고 하고요. 인간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18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입니다. 감각 온도라는 게 뭔지도 알아야겠죠.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예요. 온도 17에서 18도씨 그리고 습도 60에서 65%일 때 가장 쾌감을 느낍니다. 포화스토와 정지 공기 상태에서 온감과 같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것을 우리가 감각 온도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적의 온도는 체온 조절에 있어 가장 적절한 온도로 여름에는 20에서 22도, 그리고 겨울에는 순화 현상으로 인해서 18에서 21도씨 정도입니다. 일교차는 맑은 날일수록 그리고 내륙일수록 사막일수록 커지고요. 이제 기온 역전 현상을 볼게요. 이것도 또한 중요하죠. 상층굴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원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오염이 증가한다.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할게요. 원래는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니,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것은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전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기온 역전 현상을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 없이 맑게 개인 날이거나 겨울철이거나 눈이나 얼음이 땅에 덮여 있을 때 주로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기습, 습도를 볼게요. 우리 지금 온열 조건을 보고 있어요. 아까 기후 요소에서는 기온, 기습, 기류가 우리가 기후 요소라면 온열 조건은 기후 요소 플러스 복사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온, 온도까지 봤고요. 지금 기습, 습도를 보겠습니다. 비교 습도, 상대 습도라고 해요. 공기 1세제곱미터가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 포화습도와 우리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 이것을 절대습도의 백분율을 우리가 비교습도, 상대습도라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나타나요. 인간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습도는 40에서 60%, 그리고 습도의 역할은 낮에 태양열을 흡수해서 대지의 과열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기류, 바람은요, 불감 기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기류로 0.5m/s 이하입니다. 피부가 느끼지 못하는 기류이며 실내나 의복에 끊임없이 존재하며 냉한에 대한 그 저항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생식선의 발육을 촉진시킵니다. 실내 기류 측정 기구로는 우리 카타 온도계가 있어요. 그리고 복사열 볼게요. 복사열은 주로 적외선에 의한 열로, 적외선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죠. 적외선에 의한 열로 복사열에 의한 온감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r이라면 반비례면 r 제곱분의 1이겠죠. 그래서 우리 불쾌지수를 볼게요. 불쾌지수는 기온과 습도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 정도를 수치로 나타나는 것으로, 불쾌지수는 기류와 복사열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70 이상이면 10% 이상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불쾌지수가 75 이상이면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고요. 불쾌지수가 80 이상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불쾌지수 85 이상이면 견딜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후의 특성에 따른 질병을 볼게요. 기후 특성에 따른 질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풍토병은 우리 한번 출제된 적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기후 등에 수반하여 우리 그 지역에만 주로 발생하는 질병, 우리나라 간디스토마나 열대지방의 말라리아, 이즈, 콜레라 등이 포함이 되고요. 계절병은 계절이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봄이 되면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선염이 유행하고요. 여름이 되면 이질이나 당티푸스, 겨울이 되면 우리 독감, 인플루엔자나 뇌출혈 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계절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상병은 우리 기후 상태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말하고요. 천식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기상병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주거 환경과 건강을 볼게요. 주택의 최적의 요건 보겠습니다. 공해 발생이 없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남향 또는 동양향의 집이 좋고요. 배설물이나 쓰레기 매립지가 아닌 곳. 그래서 매립지라면 우리가 매립부 최소 10년은 경과된 곳이어야 합니다. 일조량은 하루 최소 4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은 거실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적합하며 환기를 위한 창문은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태양광선과 건강을 본다면 우리 자외선이 나와요. 인체에 유익한 우리 2900에서 3000 옴스토릉의 도르 노선이 우리 건강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2022년 하반기에 출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르 노선 건강선은 우리가 자외선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으로는 자외선의 상균 작용과 우리 치료 작용이 있으며 성장과 신진대사 그리고 중요한 비타민 D 형성,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며 단점으로는 피부암, 그리고 결막암, 백내장, 피부 홍반, 멜라닌에 의한 색소 침착 등이 자외선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적외선 볼게요. 적외선 열선이라고 해요. 우리 화상, 그리고 열중증, 중추신경장애인 열중증, 그리고 근육이완, 혈관 확장, 백내장, 피부 홍반, 피부 변화에 의한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우리 가시광선은 명암과 색채를 구별하게 하는 광선이에요. 조도가 낮으면 우리가 안정피로, 안구진탕증, 가성근시, 작업 능률 저하, 재해 발생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럼 주택가 위생동물의 관리에서는 우리 쥐와 해충에 의한 감염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쥐, 패스트 발진열 쯔쯔가무증, 신증후군 출혈염 등이 쥐를 매개로 한 우리 감염병이고요. 모기는 말라리아, 일본내염, 사상충, 황열, 댕기열 등이 있고, 파리는 콜레라, 장티푸스죠. 장티푸스 이즐,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해충 구제 방법으로는 파리채 등을 이용한 기계적인 방법과 천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쥐는 우리 고양이가 천적이죠. 생물학적인 방법이나 살충제를 활용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환경 개선 등으로 해충을 처리하고요. 살충제의 조건이 있어요. 살충제의 조건에는 우리 사람에게 독성이 없어야 하고 대상 해충에는 살충 효과가 커야겠죠. 독성은 없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그리고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아야 하며 살충의 범위가 좁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기와 건강 볼게요. 우리 공기는 공기에 자정작용이 있어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공기 자체의 희석력과 강우나 강설에 의한 공기 중에 용해성 가스나 분진의 세정작용, 그리고 산소, 오존 및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작용과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 그리고 녹색 식물의 강합성에 의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작용, 중력에 의한 침강작용으로 우리가 공기가 자정작용을 합니다. 그럼 공기의 조성을 볼게요. 공기는 우리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등이 있는데요. 질소가 가장 많은 78%를 차지해요. 하지만 정상 기압에서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산소는 21%로 인간의 생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산화탄소는 0.04%로 20년 상반기에 한번 출제됐는데요. 우리 위생학적 허용 농도는 0.1ppm 그리고 0.1% 1000ppm이에요. 실내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우리 이산화탄소죠. 그걸로 우리 한번 정답 이산화탄소 실내 오염 지표는 공기 오염 지표는 뭐로 하냐? 정답 이산화탄소로 한번 출제가 된 적 있었어요. 그래서 무색, 무취, 약산성 가스로 나오죠. 실내 공기 오탁도 판정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게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증가 시 실내에는 군 집도기, 실외에는 온실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군 진독이 뭐냐라고 볼게요. 다수의 사람이 밀폐된 공간, 극장이나 만원버스죠. 만원버스 이 등이 있을 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두통이나 불쾌감, 권태, 현기증,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 환기가 가장 조용한
예방책이 됩니다. 채집증후군도 2020년도 하반기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족들이 두통, 피부염, 눈과 목의 따가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을 때의 건강 문제가 채집증후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뒤에 볼게요. 대기오염을 볼게요. 대기오염 원인 보겠습니다.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 그리고 기온 역전 현상, 무풍 상태 등이 대기오염의 원인이며, 이 오염 지표가 뭐냐? 우리 보시면 일산화탄소, 부유분지,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그리고 아황산가스, 그리고 오존, 이산화질소, 납, 벤젠 등이 있습니다. 1차 대기오염 물질은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탄화수소, 황산화물, 입자성 물질이 있고요. 우리 2차 대기오염 물질 2021년 상반기에 한번 출제됐어요. 다음 중 2차 대기오염 물질은 정답 오존이었습니다. 오존으로 나왔고요. 다른 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스모그, 케톤, 펜, 오존, 알데히드입니다. 2차 대기오염 물질. 그럼 대기오염 물질은 닌겔만 농도표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농도를 측정해서 매연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있어요. 대기오염 물질에서 CO이죠.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치,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로 주로 물체의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고요. 자동차 배기가스와 용광로의 가스가 주 원인이에요. 주 오염원입니다. 일산화탄소가 혈색소,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산소보다 210배 강해요. CO 헤모글로빈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헤모글로빈은 O2와 이렇게 만나서 얘가 산소를 잡고선 운반해줘요. 산소를 우리가 조직으로. 그래서 산소 운반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붙어야 할 자리에 CO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운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독 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상실되어 두통이나 현기증이나 호흡곤란과 보행장애, 의식상실, 중추신경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아황산가스 볼게요. 아황산가스는 우리 황이나 황화물을 태울 때 각종 연료, 특히 석탄 연소 시에 발생하는 독성이 있는 무색의 기체로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얘는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존을 볼게요. 공기보다 조금 무거운 자극성 기체예요. 저농도일지라도 흡입하게 되면 눈이나 호흡기계에 증상이 있어요. 가슴의 통증이나 기침, 메스꺼움, 호흡곤란, 두통, 눈의 충혈 등을 일으킵니다. 도시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영향으로 여름에 고농도의 오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사 보겠습니다. 황사는 우리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미세먼지가 하늘을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을 황사라 합니다. 태양빛 차단으로 시정 악화, 그리고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쳐요. 식물의 광합성 방해, 그리고 반도체 등 정밀기계 손상과 빨래나 음식물에 침강하고 호흡기 질환이나 눈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볼게요.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인데요.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 도로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름이 2죠.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미세먼지라고 부르고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세먼지 예보 등급 및 행동 요령이 있어요. 민감군과 일반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나쁨이 한번 2020년 상반기에 출제되었습니다. 민감군은 보통일 때 실외 활동 시 우리 특별히 행동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의 상태에 따라 유의해서 활동해야 하고요.
나쁜 상태이면 미세먼지가 우리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우 나쁨의 민감금은 가급적 실내 활동을 제한하고 가급적 실내 활동을 하고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해서 해라. 일반인의 행동 요령은 우리 나쁨에서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하고 그리고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우 나쁨인 경우에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하고 목의 통증과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 라고 하죠. 우리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럼 민감구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어린이, 노인, 천식과 같은 우리 폐질환 및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말합니다. 대기오염의 영향을 볼게요. 얘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오존층 파괴입니다. 오존층은 고도 20에서 30km의 대기층에 있어요. 그래서 태양 광선 중 생물체의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의 인간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한번 출제가 되었죠. 자동차 배기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우리 자외선 양이 증가해요. 이렇게 오존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얘가 파괴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표이고 오존층이 파괴가 됐대요. 이렇게 그러면 빛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증가해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인간에게 피부염 및 피부암 그리고 백내장, 면역이죠. 면역 기능 약화 등 증상을 일으키고요. 생태계 및 농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대기 중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방출되어서 지표면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죠. 빙하 감소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태계 변화와 홍수 또는 가뭄 등의 현상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열섬 현상은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그리고 고층 건물의 밀집, 인구 과밀 등의 영향으로 도심의 온도가 변두리보다 약 5도씨 정도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뚜렷이 나타나요. 열섬 현상도 중요합니다. 산성비 볼게요. 산성비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화석연료, 그리고 석탄, 화석연료인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의 연소 시 발생하는 아황산 가스나 이로 인해서 pH, 우리 5.2 이하의 비가 내리는 것을 산성비라고 합니다. 문화재 등 건축물 부식시키고 산림이나 농작물의 피해, 수질 생태계 교란, 가시거리 좁아짐,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산성비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엘니뇨와 라니나 현상 볼게요. 얘네 엘니뇨도 한번 출제가 되었죠. 우리 엘니뇨부터 볼게요. 약한 무역풍의 영향으로 동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상승하여 수개월간 지속되는 상태로 우리가 바닷물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해서 우리가 동태평양 일대에 폭우나 홍수가 발생하고 서태평양의 부근에는 우리 가뭄이 생기는 게 엘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엘니뇨는 우리가 강한 무역품 우리 보면은 지구를 표면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저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 그리고 여기는 서. 그래서 우리 서태평양 쪽에는 인도네시아가 있죠. 네시아. 그리고 여기는 페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무역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무역풍이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이렇게 여기는 따뜻한 해수면이고 여기는 좀 차가운 해수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이게 공기로 올라와요. 그래서 상승 기류 때문에 우리가 구름이 생성되고 비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우기가 따로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자주 내리는 지역이고, 우리 여기는 페루는 이 차가운 기운이 용승한다라고 해서 차가운 표면으로 우리가 차가운 물이 용승한다 해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페루는 주변보다 우리가 서늘해요. 서늘. 원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엘니뇨 현상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무역풍이 약화돼요. 그래서 무역풍이 조금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부는데 무역풍을 보라색으로 칠할게요. 무역풍을 조금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따뜻한 물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우리가 따뜻한 물이 이렇게 있어요. 따뜻한 물이. 그러면은 우리가 동태평양 쪽을 보면 따뜻한 물이 와 있으니까 얘가 여기서 상승 기류로 인해서 우리가 구름이 생겨서 비가 더 자주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엘니뇨 현상에서 폭우나 홍수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동태평양 쪽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여기가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은 우리가 가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뭄. 그걸 우리가 엘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엘니뇨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서늘했는데 갑자기 폭우나 홍수가 많이 발생했대요. 그 무역풍의 약한 무역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랄 맞은 남자 같다, 남자애 같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스페인어로 남자애를 뜻하는 엘니뇨라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우나 홍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남자애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엘니뇨 스페인어로 남자애라는 뜻을 붙였다고 해요. 그러면 라니나 현상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라니나 현상도 우리 아까처럼 이렇게 저기도에 우리 여기 서태평양, 여기 동태평양 있고 여기는 페루, 여기는 인도네시아라고 했어요. 인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약한 무역풍인데 얘네들은 강한 무역풍이에요. 굉장히 강한 무역풍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왜 강하고 약한 무역풍이 생겨요? 라고 한다면 아직 그 원인은 모른대요. 그래서 너무 강하면 이쪽에 따뜻한 물이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되겠죠. 더 많은 영역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얘네들 엄청 더 차가워지고요. 엄청 더 차가운 기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차가운 기온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는 따뜻해지고 여기는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는 따뜻한 기온이고 여기는 좀 온도가 내려가는 용승이 강화되죠. 더 강화되죠. 차가운 물이 더 올라가는 용승이 강화되죠. 그래서 따뜻한 물은 많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태평양 여기 따뜻한 물이 많이 올라가고 이쪽은 차가운 기온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는 기온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가뭄이나 우리 한파가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동태평양 일대에는 가뭄과 한파와 가뭄이 그리고 서태평양 부근에는 태풍과 폭우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파와 가뭄이 생긴다. 동태평양 일대는 그래서 약간 삐진 여자아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의 우리 라니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니냐는 강한 무역풍의 영향으로 동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예요. 우리 아까 엘니뇨는 온도가 상승이었죠.
우리 바닷물의 동태평양의 온도가 상승해서 수개월간 지속되는 우리가 상태로 폭우와 홍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엘니뇨라고 했고요. 우리 라니냐는 우리 강한 무역풍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0.5 낮은 상태로 우리가 동태평양 일대 우리 페루 쪽에는 한파와 가뭄이,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어로 라니냐는 여자아이, 짜증난 여자아이 같다, 삐진 여자아이 같다 라고 했죠. 그래서 라니냐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라니냐가 여자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잘 삐지는 여자아이 같다 날씨가 해서 라니냐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은 태풍과 폭우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관리 대책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 시설을 대체 혹은 폐쇄시키고, 그리고 또 배출원의 설치 지역을 규제하고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을 개선해요. 어떻게 하냐? 고유황물을 저유황으로, 고체 연료를 액체 연료로, 연료죠. 기체 연료로 대체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방지를 설치해야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대기오염 실태조사와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법적 규제 및 집행, 그리고 주민에 대한 교육과 계몽 등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환경 관련된 제도 부담금을 볼게요. 환경 관련된 제도 및 부담금은 우리 환경 영향 평가 제도가 있어요. 얘도 2023년 하반기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상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우리 환경에 피해를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이 있고요. 탄소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의 하나로 우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각종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 함유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환경 개선 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이고요. 안전관리 예치금은 부도 등으로 공사 현장이 방치될 경우 미관이 훼손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연면적 1000m 제곱미터 이상 우리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1% 범위에서 착공 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해배출 부담금은요, 허용 기준치가 넘는 대질 수질 오염물질, 산업회수를 내보내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벌금이에요. 그럼 그린피스 님비 현상, 핀비 현상을 볼게요. 그린피스는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 기구이고요. 님비 현상과 핀비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약간 이거는 부동산 학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님비 현상이 뭐냐면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우리가 뒷마당에 오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머리 글자로 자기 중심적인 NIMBY 님비죠. 그래서 머리 글자로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 증상을 말합니다. 주거 지역의 범죄자, 마약 중독자, 이런 수용시설이나 장애인 아파트나 쓰레기나 폐수물 수용 처리 시설 등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강력히 반대하는 현상이고요. 핀비는 들어와라 라는 거죠. Please in my front 야드인데요. 님비 현상과 반대로 자기 구역 내 오락실을 비롯해서 여러 측면의 유익한 시설을 설치를 바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님비 현상, 핀비 현상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마치고요. 다음에 이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